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AESA 레이더 역시 순조롭게 개발 진행 중이며 이제는 소프트웨어 통합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생긴 소자 천여 개로 구성됐습니다. 소자 하나하나가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적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입니다. 당초 스텔스 전투기인 F-35E를 사온 대가로 미국의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 2016년부터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제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연구개발 착수 집행해서 4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실제 KF-X CJ1호기에 탑재한 뒤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입니다. 테스트 결과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가 완성됐다 해도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E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KF-X 엔진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200으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으로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테크윈과 G사가 기술 압력을 믿고 2020년부터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KF-X 엔진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200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생산 중이며 워낙 신뢰성이 있는 제트 엔진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KF-X 전투기에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도 동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 넥스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KF-X 전투기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전투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1호기를 내년 2021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된다면 2022년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KF-X 전투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과 결함을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주국방을 외치기보다는 뭔가에 도전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글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국산 유도무기, 공대지 미사일, 유럽 공대공 미사일, 미국의 스마트 폭탄 등 우리가 만들었기에 이런 무기들이 KF-X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고 또 그만큼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개발이 진정한 자주 국방이라 생각하면서 호스팅을 마칩니다. 하늘도 경제도 지키는 KF-X 무기 국산화, 수출 함께 된다.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의 1호기가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로키드 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열린 출고 행사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5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의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의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이어 연구소, 대학 등 111개의 기관이 참여해 이룩힌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 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하마시스템 용인 레이더 연구소에서 열린 KF-X의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 공개 행사에서 연구원들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 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이